저도 1년에 몇 번씩 가는 곳인데요. 여기가 어딜까요? 가보겠습니다. 신촌입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 그 다음 건물 여기 가끔 가요. 예.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여기에 쭈루룩 차들이 서 있죠. 오른쪽에 대기 중인 차가 있고 앞에 택시 가고 뒤에 오토바이가 요 사이로 와서 문을 열린 듯 꽝. 에이. 여기 문 열리고 오토바이는 또 옆에 부딪혔네요. 이거 여기 서 있는 차들에게 잘못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예. 저기에 쭉 언제나 이렇게 좀 대기한 차들이 있습니다. 이 택시와 오토바이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자, 승용차의 택시인데, 예, 죄송합니다. 문연 택시가 더 잘못이다.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다. 오토바이 100% 잘못이다.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요? 투표 시작. 보름씨, 운전자 보험 있어요? 네, 자동차 보험 있어요. 그거 말고 운전자 보험. 저는 종합보험이에요. 그걸로 다 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자동차 보험, 민사, 형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일 때도 있다면서요? 네. 그걸 다 제 돈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럼요. 그렇다면 운전자 보험은 선택일까요? 여러분들은 문연 택시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18%,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64%, 오토바이 100%라는 의견이 18%입니다. 이거요. 만일 이곳이 여기가 인도였다. 여기가 인도. 그리고 이런 차들 없다. 그랬으면 이럴 때 법원에서는 택시의 잘못을 60%, 오토바이 40%로 봅니다. 근데 여기는요, 인도가 아니고 차들이 쪼르륵 서 있고, 아니, 여기를, 아니, 저 오토바이가 그렇게 나오면 되나요? 오토바이가, 자, 오토바이 뒷모습 볼까요? 오토바이 후방 영상, 여기. 내 뒤에 오다가, 아니, 여기를 뚫고 들어간다고요? 여기는, 그리고 저기는요, 사람들이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저기 횡단보도 표시도 돼 있어요. 네, 법적인 횡단보도는 아니지만, 여길 오토바이 저 지나다 사람들하고 뒤차고 나고 어쩌려고. 그리고 여기 차가 쓰는 곳은 여기는 차가 왜 쓰겠어요? 택시가 여기 왜 쓰겠어요? 여기 사람 내리려고 오토바이 여기 가면 안 되죠. 저는 이번 사고는요, 요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오토바이 100%가 옳지 않겠는가. 여기서 오토바이 온다는 걸 예상을 못 하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뒤 좀 보세요라고, 택시가 잘못이 있다고 그러면 택시 한 20% 될까요? 택시에게 20% 택시 기사분이 뒤를 좀 살피고 손님 잠깐만요. 근데 여기는 오토바이가 다니면 안 되죠. 여기를 아이고. 저는 오토바이 100%였으면 옳겠다는 의견입니다. 요거는 이제 목격 영상이에요. 목격. 그래서 이게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궁금해서 올리셨는데요. 이거 오토바이 100%였으면 좋겠습니다. 100%. 트럭이 박살났네요. 터널 안에서. 이건 뭐야? 터널에 저 가운데 차 이렇게 돌아 나올 수 있는 회차로가 있거든요. 저 차들이 나오네? 왜 저기서 나와? 여기서 나와서 여기 가려고 그러다 트럭하고, 트럭 쪽은 어떻게 돼 있나요? 아직까지 공사가 끝나지 않은 터널이군요. 천천히 가라. 트럭에게 천천히 가라 그랬고. 천천히 갔어야 되는데. 그런데 트럭이 가다가 좀 속도가 20보다 훨씬 빨라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차, 트럭이 달려오다가 요 차를 피하다가 꽝! 네, 그 사고를 보시겠습니다. 터널이 들어갈 때는 막힘이 없어요. 트럭이 이제 끝이에요, 끝. 이제 돌아가래요.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요.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왼쪽에서 트럭이 꽝! 이 사고 어떻습니까? 빠른 속도로 달려온 트럭이 더 잘못했다. 불박차는 여기서 이렇게 가려고 그랬는데 트럭이 오다 피한 거예요. 부딪히진 않았어요. 빠른 속도로 달려온 트럭이 더 잘못했다. 회차로서 나오던 불박차가 더 잘못했다. 불박차 100% 잘못이다.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요? 투표 시작. 터널을 저렇게
아직까지 완성이 안 돼서요.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양쪽을 다 열어놨어요. 저러면 안 되죠. 한쪽만 열어놓고 가운데 이렇게 한쪽에서 중앙 임시 중앙 분리대 만들어 그랬어야 되는데 네,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트럭이 더 잘못됐다는 의견도 많이 있네요. 보름 씨, 운전자 보험 있어요? 네, 자동차 보험 있어요. 아니 그거 말고 운전자 보험이요. 저는 종합보험이에요. 그걸로 다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트럭이 거기서 그게 튀어나올 거 생각하겠어요? 여러분들 터널에 저런 거 있다는 거 잘 모르잖아요. 가다 보니까 이렇게 뚫렸네 하는 거 알지? 트럭 입장에서는 거기서 차가 툭 튀어나올 것을 예상 못했죠. 트럭이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40%, 휘철에서 나오던 불박차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54%, 불박 승용차 100%라는 의견도 6%. 어제 필리핀 마닐라에서 그 하수구 거기서 사람이 슉 이렇게 나오는 게 있었어요. 아니 하수구에서 사람이 올라오는 게 저 뉴스에 나온 게 있었잖아요. 아니 거기서 하수구에서 사람이 올라올 걸 알 수 있어요? 터널에 사람이 툭 튀어나올 걸, 차가 튀어나올 걸 알 수 있어요? 20km 지키라고 한 것은 공사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조심해 가라는 걸 그렇게 생각하지. 뻥 뚫려서 그냥 쭉 가는 거지. 그래서 트럭이 더 잘못이라는 것은 이거는 저는 이건 1번은 아니라고 생각입니다. 예, 1번은 아니라는 의견이고요. 이 사건 분심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심에서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이고 분심 결정서를 정리를 안 해놨네. 분심에서 80대 20 나왔습니다. 80대 20 나왔는데 80대 20 전혀 수긍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80대 20 근데 저는 80대 20보다 70대 30 쪽입니다. 아직까지 공사가 끝나지 않은 터널이니까 속도를 좀 천천히 20으로 가려서 좀 천천히 갔었어야지. 그래서 한 70대 30 정도 저는 생각하고 싶은데 분심위에서는 80대 20으로 트럭 20, 그 휘철에서 나온 승용차 80으로 결정됐답니다. 60대 40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60대 40보다는 불박차 잘못이 60보다는 더. 근데 저기요, 이건 터널 공사업체가 더 잘못한 것 같아요. 예, 저 불박차도 그쪽 돌아가라서 돌아가는데 어쩌라고. 일단 불박차 보험사가 저 트럭 보험사에서 물어주고요. 그리고 저 터널 공사업체, 쭉 가다 이렇게 막아놓고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 그래, 쭉 가서 한 줄로 가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트럭이 빵 걸려. 어떻게 알아. 아이고, 트럭도 억울하고, 불박차도 억울하고. 불박차가 더 억울할 것 같아요. 과실은 불박차 과실이 더 크더라도 억울하기는 불박차가 더 억울할 것 같습니다. 이곳은 저도 1년에 몇 번씩 가는 곳인데요. 여기가 어딜까요? 가보겠습니다. 신촌입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 그 다음 건물 여기 가끔 가요. 예.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여기에 쭈루룩 차들이 서 있죠. 오른쪽에 대기 중인 차가 있고 앞에 택시 가고 뒤에 오토바이가 요 사이로 와서 문을 열린다. 꽝. 에이. 여기 문 열리고 오토바이는 또 옆차에 부딪혔네요. 이거 여기 서 있는 차들에게 잘못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예. 저기에 쭉 언제나 이렇게 좀 대기한 차들이 있습니다. 이 택시와 오토바이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자, 승용차의 택시인데, 예, 죄송합니다. 문연 택시가 더 잘못이다.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다. 오토바이 100% 잘못이다.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요? 투표 시작. 보름씨, 운전자 보험 있어요? 네, 자동차 보험 있어요. 그거 말고 운전자 보험. 저는 종합보험이에요. 그걸로 다 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자동차 보험, 민사, 형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일 때도 있다면서요. 네. 그걸 다 제 돈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럼요. 그렇다면 운전자 보험은 선택일까요? 여러분들은 문연 택시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18%,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64%, 오토바이 100%라는 의견이 18%입니다. 이거요. 만일 이곳이 여기가 인도였다. 여기가 인도. 그리고 이런 차들 없다. 그랬으면 이럴 때 법원에서는 택시의 잘못을 60%,
오토바이 40%를 봅니다. 근데 여기는요, 인도가 아니고 차들이 쭈르륵 서 있고, 아니, 여기를, 아니, 저 오토바이가 그렇게 나오면 되나요? 오토바이가, 자, 뒷모습, 오토바이 뒷모습 볼까요? 오토바이 후방 영상, 여기. 내 뒤에 오다가. 아니, 여기를 뚫고 들어간다고요? 여기는, 그리고 저기는요, 사람들이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저기 횡단보도 표시도 돼 있어요. 네, 법적인 횡단보도는 아니지만, 여길 지나가, 오토바이 저 지나가다 사람들하고 뒤차거나 어쩌려고. 그리고 저기 차가 쓰는 곳은 여기는 차가 왜 쓰겠어요? 택시가 여기 왜 쓰겠어요? 여기 사람 내리려고 오토바이 여기 가면 안 되죠. 저는 이번 사고는요, 요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오토바이 100%가 옳지 않겠는가. 여기서 오토바이 온다는 거 예상 못 하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뒤 좀 보세요라고, 택시가 잘못이 있다고 그러면 택시 한 20% 될까요? 택시에게 20% 택시 기사분이 뒤를 좀 살피고 손님 잠깐만요. 근데 여기는 오토바이가 다니면 안 되죠. 여기를 아이고 저는 오토바이 100%였으면 옳겠다는 의견입니다. 요거는 이제 목격 영상이에요. 목격. 그래서 이게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궁금해서 올리셨는데요. 이거 오토바이 100%여야 였으면 좋겠습니다. 100%. 하고 있었는데요. 신호대기 중에 옆에 가방을 이렇게 좀 챙기다가 아이고 네 차가 앞으로 슬그머니가 꼭 콩 했어요. 예, 콩인지 쿵인지 쾅인지는 이따 보세요. 근데 이 사고로 6개월간 병원 진료를 받았다네요. 이 사고는 작년 12월 19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6개월간 병원 진료 및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인해서 억울함이 큽니다. 상대편이 5명인데요. 병원비 및 합의금이 1,000만 원 가까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게 1,000만 원어치 해당될 사안인가요? 우리 보험사에 이거 채무분쟁소송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랬더니 이거 보험사가 개인을 상대로 소송 걸면 보험사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안 된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작년 12월 19일에 있었던 일이고요. 이 사고로 앞에 5명이 타고 있습니다. 5명이 6개월간 치료 그리고 1,000만 원이라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처음에 시어머님과 통화를 하시다가 나중에는 남편하고 통화가 연결되는 과정에서 사고 납니다. 시어머님 아이고 슬금슬금 아이고. 누구랑 폰 보냈어? 잠깐만. 나 차가운 것 같아. 예, 지금은 남편하고 연결이 됐어요. 나 차가운 것 같아. 되게? 아니, 차가 차가운데. 네. 미치겠다. 자, 앞에 사람 내리고요. 다시 한번. 자, 차가 어떻게 가나요? 슬금. 다시 멈췄고, 다시 여기서 가방 좀 이렇게 하다가 발을 살짝 놓쳐놓은 모양이에요. 예. 이 사고로 살짝 박았는데 앞에 5명 타고 있었어요. 근데 지난 12월 19일에 있었던 사고인데 6개월 동안 치료를 구체적으로는 언제까지 치료받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답하시네요. 사고는 시어머님과 통화 종료 후 사고 났습니다. 앞차량 모두 다 40대 여성분들을 보였고요. 회사 동료분들인 것 같습니다. 회식 가는 중이라고 얘기 들었는데요. 운전자 제에서 4명은 여기 있던 사람들은 그 차의 보험으로 처리가 되죠. 네, 4명은 다 그 차는 삼성화재 가입돼 있네요. 병원비 지불 보증으로 병원 치료 후 합의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원 치료를 몇 번이나 받았는지 나중에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아직까지 그건 6개월 동안 계속인지 그 전에 합의했는지 모르겠어요. 합의금은 각각 100에서 150만 원 사이 합의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병원비는 별도고요. 그래서 병원비하고 합쳐서 1,000만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삼성화재에서 거기 4명을 끝내고 불박차 보험사로 청구가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경찰서에 접수해서 저거 마디모 프로그램 했는데 상해 판정 불가하다. 예. 마디모에서 상해 뒤에서 들이받은 걸 해주던데 왜 못한다고 그러죠? 이후 대인 접수 진행됐고요. 상대편 운전자는 이제 우리 보험사랑 얘기해야 되죠. 보험자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이 사고로 심리적인 압박으로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고 했답니다. 상대편 운전자는 불박차가 DB인데요. DB 대인 담당 센터장께 전화해서 30분간 통화한 후 나는 합의 못 해준다. 해주더라도 약관상 지급 기준 내에서 해줘라 라고 했더니 센터장은 그렇게는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100만 원 넘게 합의를 받는데 약관 기준은 합의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건 알아서 하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의문인 점은 과연 이번 사고가 1,000만 원 이상의 사고인지, 과연 보험사의 이러한 빨리 끝내기식 합의가 옳은 것인지, 병원 의사들은 2주 진단, 단순 염좌 진단을 가지고 6개월째 연장해주면서 병원을 다니게 하는 게 맞는지, 모두가 정답을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정답을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것 같아요. 제 차량 번호는 몇 번이고요. DB 어느 센터인지는 대구에 있는 어디래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로 5명 전부 다가 병원 치료가 필요할까요? 40대 여기서 이걸로 앞에 타고 있던 5명 다 치료가 필요하고 통원 치료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인당 100만 원 넘게 합의금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100만 원 넘게 합의했으니까 요 운전자도 100만 원 넘게 줘야 된다는 DB 센터장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사고는요. 그럼 어떤 치료를 몇 번이나 받았는지, 정형외과 갔는지 한방병원에 갔는지, 무슨 검사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의사한테 이 진단, 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고, 자, 이 정도로 그 정도 진단이 나오는지, 그리고 치료를 몇 번이나 받았고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왜 그런 치료가 필요했는지, 그런 거 좀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대기업이 보험사가 개인을 상대로 소송하면은 모양새가 안 좋다? 그러니까 우리 못 해준다? 여태까지는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 사고로 5명이 다 병원에 입원인지 통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입원은 안 했겠죠. 예. 그것도 확인해 봐야 돼요. 혹시 입원도 했었는지. 지금 이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정답을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알아서 하라고는 했는데요. 예,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DB에서 운전자한테도 다른 사람들 4명 준 것만큼 평균만큼 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방송 DB 관계자들도 보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옳습니까? 삼성에서 4명에 대해서 치료비하고 그다음에 합의금하고 1,000만 원 나갔으니까 내놔 그럼 다 줘야 됩니까? 100대 빵은 맞죠. 100대 빵인데 그게 적절한 치료비와 합의금이었는지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사고로 1,000만 원, 지금 앞에 4명이 1,000만 원이고 요번에 또 따로 또 몇백만 원인지 아니면 합쳐 1,000만 원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는 달라고 다 줄 게 아니라 과연 그만큼이 다칠 수도 있긴 있겠죠. 과연 다칠 수도 있겠지만 4명, 5명이 다 다친다는 것이 좀 특이하지 않나요? 그리고 어떤 치료 얼마나 받았는지 좀 확인해 봐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 안 하겠습니다. 요거 질문하신 분은요. 앞차 수리비 얼마 나왔나요? 앞차 수리비 얼마, 불박차 수리비 얼마인가요? 예. 그것도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요거 합의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내일 모레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 날 DB 그 자동차 보험 보상 지원 파트장 전국의 센터장을 다 관할하는 분이에요. DB의 배영석 부장한테 이거 한번 챙겨보라고 제가 얘기할게요. 아니 얼마 정도 주긴 주는데 그만큼 주는 게 맞느냐.
요거요. 보험사에서는요, 기준이 있습니다. 이번 하루에 10만 원 안 돼요. 한 9만 원 가까이 될까요? 이번 하루에 한 9만 원. 통원치료 하루에 8천 원. 의자료 15만 원이에요. 그게 끝이죠. 근데 보험사들이 왜 돈을 많이 주나요? 예를 들어서 통원치료 20번 했다. 28이 16만 원이에요. 교통비 쪽으로. 그리고 의자료 15만 원, 31만 원이에요. 근데 보험사에서 100몇십만 원 줬다? 그것은 향후 치료비. 앞으로 이걸로 치료 받으세요? 그거는요, 나중에 확인하면 돼요. 향후 치료비가 왜 필요했느냐? 법원에서는 향후 치료비 인정하지 않습니다. DB 보고 잘하라고 그러세요? 제대로 하라고 그러세요? 보험회사에서 향후 치료비 인정하는 것은, 법원에서 향후 치료비 인정하는 것은 신체 감정을 해서 법원에서 지정한 대학병원 의사가 이 사람 앞으로 치료가 얼마나치 필요하다라고 해야 그만큼만 인정해 줍니다. 근데 보험사가 대충 일찍 합의합시다. 앞으로 향후 치료비로 더 줄게요. 향후 치료비를 준 거 그건 법원에서 인정 안 해요. 향후 치료가 왜 필요했느냐? 아니 치료를 충분히 받았는데 왜 필요했느냐? 그럼 향후 치료만 빼더라도 돈이 덜 나가는 거죠. DB 담당자한테 얘기하세요. 저도 얘기할게요. 최소한 삼성에서 줬던 합의금에는 향후 치료비가 들어 있을 겁니다. 있을 거예요. 그건 인정 안 해줘요. 법원에서요. DB에서 안 다투고 주면은 그냥 끝나는 거고요. 나 인정 못한다. 소송 들어와라. 소송해서 못 주겠다 그러면요. 판사가 향후 치료비가 왜 필요했습니까? 입증하세요. 입증 못해요. 그 향후 치료비 다 빼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 약관대로 줘라. 근데 보험 약관은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만큼 줘야죠? 아니 왜 그렇게 줘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럼 난 보험 약관대로 주겠다. 그 상대가 소송 들어와야죠. 그 상대 뭐 소송 들어오라고 그러고 주지 말아라. 네, 강하게 얘기해 보세요. 요거 DB가 그냥 주고 끝냅시다 하고 그냥 끝낼지도 몰라요. 근데 이 방송 보고 제대로 해보자. 우리 계약자의 억울한 것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고 우리 제대로 한번 해보자. 여태까지는 그런 식으로 끝냈지만 이제부터는 제대로 해보자. 그 제대로 한다 그러면 이 사건 나중에 결과 어떻게 되는지 제가 방송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끝내면은 DB도 똑같아요. 제가 그렇게 한 번 더 방송할게요. 나중에 최종적인 결과 꼭 좀 알려주십시오. 이거 소송을 진행해야 돼요. 그래야 상대편 앞차보험사가 뭐 얼마 줬는지 나중에 소송하면 그 내역이 다 들어오거든요. 그 내역을 보고 어느 병원에서 어떤 진단에 의해서 그래서 어떤 진료를 받았고 그리고 그 치료비가 얼마고 합의금은 뭐 해서 얼마고 그 내역을 다 나중에 다 봐야 돼요. 그냥 주지 말라고 그러세요. 내 소송 들어오라고 소송해서 한번 싸워보라고 그러세요. 이런 것들이 여태까지는 그냥 끝냈습니다. 삼성에서 달라면 DB 가지고 또 다음에 DB도 나는 줬으니까 너도 이번에 줘? 이제 이번에 DB에서 달라고 삼성이 주고 또 현대가 달라고 하면 또 현대도 주고 그냥 보험사끼리 맨날 그랬었어요. 그래서 보험 계약자만 봉이 되는 겁니다. 봉.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끝나는지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이 영상 보니 테슬라네요. 테슬라 미국 차죠. 가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어요. 테슬라는 오디오가 없더라고요. 쭉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왜 이래? 차가 왜 이래? 와, 저 트레일러가 옆에서 들이받았다. 트레일러가 사각지대라서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테슬라는 옆에도 영상이 있죠? 측면 영상 같이 보시죠. 자, 내 왼쪽에서 오던 저 트레일러가 바로 옆에 사각지대를 못 보고 차로 변경하다 날 들이받은 걸까요? 여기서 저 트레일러가 그렇네요. 그냥 뒤를 꽝 이런 이번 사고 100대 빵이죠. 그런데 차를 수리하는 동안에 렌터카 대주잖아요.
대차 비용 그것을 25일치밖에 못 대주겠다 그런데요. 근데 나는 저 부품이 없어서 차 맡겼다가 찾아오는데 3달 걸렸대요. 내가 잘못 하나도 없이 나는 내 차가 없어서 같은 차종 같은 형식으로 렌터카 차 다시 인도받을 때까지 빌렸는데 트레일러의 보험사에서는 25일치만 준답니다. 왜냐? 보험 약관이 25일치만 주도록 돼 있어.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품이 없어서 25일 초과한 부분은 트럭 보험사가 책임져야 된다. 내 잘못 하나도 없잖아. 실제 수리한 기간이 25일 넘은 게 아니라 차 갖다 놓고 고치다 부품이 없어. 그냥 세워놓고 한참 기다린 거, 그것까지 줘야 되나? 부품이 없어. 오래 기다린 건, 오래 걸린 거는 손해배상 받기 어려울 것 같다.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요? 투표 시작. 지금 투표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운전자 보험 다들 가입하고 계신가요? 자동차 종합보험 다 가입하고 계시죠? 이건 민사입니다. 형사는 운전자 보험이죠.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아닐까요? 투표 결과 나왔네요. 보시겠습니다. 네, 부품이 없어서 25일 초과한 부분은 트럭 보험사가 책임져야 된다가 80%. 그건 어려울 것 같다가 20%.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판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수리 기간이 25일보다 더 오래 걸렸다. 그럴 때는 당연히 렌터카 비용 당연히 줘야죠. 예컨대 차가 너무나 박살나갖고 수리하는데 뭐 50일 걸렸다. 그럼 그 넘는 기간 줘야 돼요. 근데 부품 조달이 안 돼서 외국으로부터 부품이 들어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안 된다든가 또는 자동차 회사가 파업이 돼갖고 파업해서 그래서 부품이 지금 안 나오고 있다. 그런 경우까지 해줘야 되느냐. 이거는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 트럭의 보험사가 안 주니까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대구지방법원에서요. 2024 가소 2244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고로 인해서 성계로 수리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동급의 다른 자동차로 대차한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했다. 대차는 필요하다. 근데 그것은 상당한 것이어야 된다. 상당한 것. 상당한 것은 그러니까 수리하는 동안에 차를 쓰지 못한 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수리하는 동안 차를 못 썼다. 그러니까 그것은 상당한 손해는 본인이 입증해라. 피해자가. 트럭의 보험사로부터 25일치를 받았다. 그리고 보험 개발을 해서 통상 수리가 가능할 때, 수리 불능일 때는 열흘치만 줍니다. 수리가 가능할 때 25일치만 준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외제차다. 부품 조달 관계로 수리 기간에 상당 기간이 늘어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그런 거, 저 차는 저 차 사고 당하면 부품이 없을 거야. 그럼 오래 걸릴 거야. 그것을 상대편 트럭의 운전자나 또는 트럭의 보험사가 알았겠느냐? 그 특별한 손해 아니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라 그러면 인정해 주겠지만, 근데, 왜 하필이면 그게 외제차야? 또 하필이면 또 그 차는 또 왜 부품이 없어? 그것을 부품이 없어서 오래 걸린다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있느냐? 그런 증거 없다. 그래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판결이 선고됐을까요? 네. 6월 5일 날 항소 기각했습니다. 결국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내용을 좀 크게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이 차가 2022년 11월 21일 날 입고되었어요. 3월 15일 날 출고됐어요. 3달 걸렸죠. 그런데 전체 수리비 중에 공임을 한 1,050만 원인데요. 시간당 85,000원으로 계산한대요. 저거 하루에 8시간씩 일한다고 보면은 15일이면 고칠 수 있었을 것 같다. 한 15일이면 부품만 따다다닥 있었으면 15일이면 고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부품이 좀 없으면 여기저기 알아볼 수도 있잖아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25일이면은 그 정도면은 다 고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3개월이나 걸린 이유는 부품 수급이 없으면 외국에서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것은 특별한 손해다. 그 차에, 외제차에 특별한 손해다. 그 특별한 손해, 특별한 사정, 이것을 채무자라는 것은 그 트레일러 소유주 또는 트레일러의 보험사가 그건 알았겠느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 증명해봐라. 그 증명이 없으면 인정하지 않는다. 이번 판결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는 안 가겠죠. 일반적으로 소액 사건은 대법원에 안 갑니다. 대법원에 가면 그냥 볼 거 없이 그냥 기각되는데요. 그래도 이 부품 조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래서 손해 본 거. 내가 지금 다 뜯어놓은 거 내가 갖다 탈 수도 없잖아요. 내가 만약에
뭐 어디가 잠깐 도색하는 거라 그러면 페인트가 없다. 그럼 페인트 들어올 때 타고 다니다 와서 그때 입고 하면 되는데 근데 차가 박살났고 움직일 수 없다. 뜯어놨다.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얘기냐. 난 잘못 없는데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진짜 억울한 거고요. 대법원에 가도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액수 자체가 얼마 안 되니까요. 한번 대법원에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 특별한 손해를 보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내 잘못 하나도 없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나중에 언젠가 대법원에서 한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영상 몇 번 보셨을 겁니다. 가보겠습니다. 직자 신호에 피할 수 있나요? 자, 여기에서 피할 수 있으니까 초등학생이에요. 이런 사고 경찰은 뭐라 그러나요? 경찰은 일단 차 대 사람 사고니까 차가 잘못이다. 차를 가해 차량이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저걸 어떻게 피해요? 제가 지난번에 저 못 피한다. 100대 빵이다. 만약에 경찰이 차 대 사람 사고라서 차를 가해자로 하면은 그러면 범칙금 거부하고 즉결심판 가서 무죄 받으세요. 그렇게 설명했었습니다. 이 사고는 경찰이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했어요. 이거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분석을 했어요. 이렇게 분석을. 그 당시 시속 29.2km였었대요. 29.2km일 때 12.3m가 필요하대요. 근데 갑자기 나타났을 때 5m래요. 그거 어떻게 피해? 여기까지 가야 쓰는데 여기서 나오면 못 피하지. 그죠? 그래서 회피 가능성은 낮았을 것이다. 보이지도 않았고요. 보이는 순간 급제동한 때는 못 피한다. 이걸 토대로 해서 경찰이 어떻게 했을까요?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아니잖아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없잖아요. 경찰에서 이걸 적용시켰습니다. 위반 없음. 903-1 위반 없음. 이렇게요. 위반 없음. 잘못 없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불박차 보험사에 치료비를 벌써 지급했대요. 그 지급한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해야 되죠. 그런데 보험사에서 못 한대요. 그건 안 돼요. 그게 왜 안 되냐면요. 이거 큰 회사가 개인을 상대로 이렇게 소송 걸면요. 금감원에서 막 뭐라 그래요. 예, 그러면서요. 소송 못 해준대요. 나 위반 없음인데. 즉결심판 무죄 판결하고 똑같은 건데. 변호사님, 좋은 결과 오고 싶었는데 답답합니다. 보험사에 바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해달라 그랬더니 그거는 안 된대요. 안 되고요. 예, 지금 치료비가 272만 원 나가야 된대요. 그래서 그 272만 원 그거 다 돌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소송 걸겠다 그랬더니 그 초등학생 쪽에서 변호사 선임했대요. 그래서 소송 걸어. 아니 차 대 사람 사고인데 무조건 내 차가 잘못이지 이러면서 뭐 돈 못 주겠다 그런대요. 그래서 보험사에서는 자기네가 소송 걸면은 금감원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혼나니까 본인이 소송하라 그런대요. 참 어떡하죠 이제 이제 변호사님 영상 보고 스스로 나홀로 소송하는 거 이제 공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그래서요. 불박차 보험사가 질문자에게 무단횡단자 상대로 소송 걸라는 얘기죠. 변호사 선임비 대준다 그러던가요? 그것도 아니라는데요. 예, 선임비 안 대준대요. 그러면서 보험사에서 바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하면은 보험사의 개인에 대한 행포로 보일 수 있다. 게다가 신호등이 있더라도 빨간불에 무단횡단이라 하더라도 횡단보도 사고니까 이건 불박차에게 이제 잘못이 인정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소송하는 건 좀 어려워. 이렇게 얘기한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대기업인 보험사 개인을 상대로 소송 걸기는 소송 못 걸기에 불박차주가 무단횡단자 상대로 채무분쟁 소송을 걸어야 된다. 돈이 안 나갔어야 될 돈이잖아. 안 나가야 될 돈이 나갔으면은 보험회사에서 그 나갔으면 보험사 돈 나간 거 아니야? 그 보험사 돈 보험사가 찾아와야 될 거 아니야? 보험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걸어야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 시작. 보름 씨, 운전자 보험 있어요? 네, 자동차 보험이 있어요. 아니 그거 말고 운전자 보험이요. 저는 종합보험이에요. 그걸로 다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당연히 보험사가 소송 걸어야죠. 예. 내 돈 나간 게 아니잖아요. 보험사 돈 나갔잖아요. 자, 여기서 결국 질문자가 무단횡단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송 걸어서 이기면,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송 걸어서 이기면은, 100대 빵구나 민사적으로, 그럼 그때 부당이득 받는 소송하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보험사에서 치료비만 내줬나요? 아니면 합의금도 줬나요? 예, 보험사 말이 맞아요. 변호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승소하면 그때 부당이득 받는 소송 하겠대요. 그리고 치료비만 주고 합의금은 아직 안 줬대요. 무단횡단자가 치료비 이외에 합의금도 요구하고 있나요? 아니면 치료해 준 거는 그냥 마무리하려고 그러나요? 합의금 요구는 없대요. 그리고 치료비에 대해서는 치료비는 당연히 내줘야 된다는 입장, 누구 입장일까요? 우리 보험사 입장일까요? 상대 측에서. 치료비 대준 건 일단 가불금으로 준 거예요. 가불금은 나중에 잘못 없으면 도로 받아오는 거예요. 가불금으로 지급한 치료비 변제 요청을 했는데 못 주겠다. 소송 걸어. 그런데요. 상가 지역이기 때문에 운전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래. 그렇게 튀어나오면 어떻게 피해. 위반 없음인데도. 자, 여기서요. 문제는요. 제가 이걸 왜 여쭤봤을까요? 치료비 이외에 합의금도 요구하고 있나요? 아니면 치료해 준 걸로 마무리하겠다는 뜻인가요? 이거는 채무부존재 소송은요. 다툼이 있어야 돼, 다툼. 근데 상대 측에서 나 치료비 받은 끝났어. 나 더 이상 뭐 달라고 그럴 거 없어. 상대가 다투지 않으면은 내가 너한테 내가 뭐라 그랬어? 내가 불박차주한테 내가 돈 달라고 그랬어? 당신한테 치료비 대달라고 했어? 당신한테 합의금 달라고 했어? 난 당신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그러면은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송에 확인의 이익이 있겠느냐? 저쪽에서 다투지 않잖아. 달라는 게 없잖아. 그럼 질 가능성이 있어요. 불박차주가 소송하면요. 저기는 너 보고 달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 예. 나보고 뭐 달라고 그런다든가 보험사 달라고 그런다든가 막 그래야 저희 확인의 이익이 있는 거죠. 이거는 내 돈 나간 게 아니라 물론 그게 고객의 돈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나 이 다 하면은 고객의 돈이에요. 하지만 돈 나간 형식적으로 보험사 돈 나간 거예요. 그럼 돈이 나갔어요. 안 나갈 돈이 나간 거. 이 부당하게 나간 거잖아요. 그게 부당한 이득이잖아요. 그걸 달라고 보험사가 소송해야죠. 아이고 이 보험사는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아이고 참. 자, 여러분들 만약에 이 보험사가 우리 보험사다. 내가 가입한 보험사가 이 보험사다. 나 내년에 이 보험사에 또 가입한다. 나 내년에 다른 보험사로 갈아탄다. 어떻게 하실래요? 투표 시작. 그렇죠. 이런 보험사 어떻게 믿고 또 가입하겠어요? 보험사 갈아타는 거죠. 이 보험사 이름 궁금하시죠? 알려드릴까요? 어딘지 궁금하시대. 예, 알려주세요. 네. 난 그런 거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괜히 겁이 나네요. 이 보험사 망할까 봐요. 그래서 보험사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불박차 대형 트럭인데요. 가다가 어떤 일이 잘 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들어오면 안 보이는데 이거 안 보여. 에이, 백대빵인데요. 근데 상대 측에서 백대빵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서 소송까지 갔습니다. 소송까지 갔는데 그런데 돈이 없어갖고 바로 못 고치고 한 5달 이후에 고치셨대요. 처음에는 견적이 930만 원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980만 원이 들었답니다. 5달 지나니까 그때 고치지 왜 이제 왔어 그러면서 그동안 좀 올랐어. 그래서 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카드로 980만 원인데 부가세 합친 거니까요. 부가세 빼면은 890만 원. 저런 대형 트럭들은 나중에 부가세를 갖다 환급받을 수 있죠. 처음에 했으면은 사고 났을 때 930만 원인데 50만 원 더 들었대요. 소송 걸었습니다. 소송 걸고
소송 걸 때는 아직 고치기 전이에요. 소송 걸고 나서 나중에 한 사고 나고 한 5개월 있다가 수리를 했어요. 이 영수증을 제출했습니다. 100대 빵이죠. 100대 빵. 그런데 법원에서 판결이 어떻게 선고됐을까요? 법원의 판결이 처음에는 수리 견적으로 930여만 원 청구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980만 원 들었지만은 그냥 930만 원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판결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법원의 판결. 1번은 이제 불박차 차 주인입니다. 지입차주. 2번은 그 회사예요. 지입회사. 이럴 때 지입회사한테 인정합니다. 실질적으로 내 차지만은 그러나 여기는 이 자동차 소유자가 요 회사로 돼 있죠. 그래서 나한테 줘라. 만약에 내가 아니면 2번한테 우리 회사한테 줘라. 이렇게 소송 걸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예비적 원고에게 줘라. 얼마를? 746만 원? 930만 원 청구했는데 왜 746만 원이지? 이상하다? 청구한 게 932만 원인데. 그러면 8, 9, 72. 80%밖에 인정 안 되는데? 그렇네. 80%만 인정했어요. 80%만. 그럼 과실이 20% 있을까요? 80대 20일까요? 그게 아니고요.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함께 원고가 제출한 수리 내역은 법원의 감정을 거치지 않고 작성된 것으로서 수리비에 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932만 원 달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견적서 갖고 되느냐? 견적서 갖고 안 된다. 그래서 80%만 인정하겠다. 이거요. 항소하면 바뀔 수 있을까요? 여기서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늘 그러죠. 견적서만 갖고 소송하면 인정 못 받습니다 그러죠. 감정해. 이게 수리비가 얼마인지 감정해. 감정비 300만 원 이상 들어요. 그래서 고쳐야 돼요. 고치고 그 영수증, 세금 계산서를 제출해야 돼요. 근데 이분이 5개월 후에 고쳤어요. 그러면 판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너 그동안에 다른 데 또 고장난 것도 같이 고쳤을 수도 있잖아.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80%만 물어주라는 게 과실이 있기 때문에 80%가 아니고요. 처음에는 수리 견적서만 갖고서 청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항소하더라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고 났을 때 그때 수리를 해야 돼요. 물론 요게요. 처음에 여기 고쳐야 돼. 다 사진 찍어놨다. 그리고 이번에 고친 것도 다 그거다. 그것이 일치가 되면은 그럼 항소해서 더 싸워볼 수도 있겠습니다. 불박차 1차로로 가다가요. 사고 나가는데 어떤 사고일까요? 보시죠. 저 오른쪽에서 합류해 들어오는 차 중에서 깜빡이 킨 차가 들어오면서 대각선으로 들어와서 꽝! 아이 참나. 자, 불박차 잘못 있습니까? 없습니까? 100대 빵입니까? 불박차 잘못 있습니까? 불박차 보험사는 100대 빵 주장하고 상대 측 보험사는 90대 10을 주장한다는 투표 시작. 그렇죠. 불박차에 잘못 없어야 되죠. 100대 빵이죠. 이거 지난번에 방송 한번 했습니다. 10월 8일 방송했었는데요. 상대차 100% 의견입니다. 불박차 시야에서는 대각선으로 들어온 차가 안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혼자서 항소해 보세요. 그러면서 불박차 시야에 상대가 안 보였다고 주장하세요. 불박 영상과 운전자 시야가 다르다고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대차 100%에 옳겠습니다. 그럼 판결이 선고됐나? 혼자라도 항소하세요. 이런 거 보니까 본인이 보조 참가 신청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법원에 소송 갔는데 불박차 보험사 100대 빵, 상대차 90대 10 주장했는데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이 선고됐을까요? 법원의 판결문 중에 조금만 올려주셨네. 이렇게요. 80대 20이래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가 80대 20이랍니다. 근데 보험사에서는 항소 안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혼자라도 항소하세요. 100대 빵, 100대 빵 판결 받으세요. 그래서 본인이 혼자라도 항소하겠다. 근데 보험사도 항소해달라. 강하게 주장해서 항소가 됐어요. 항소심에서는 어떤 판결이 선고됐을까요? 100대 빵이어야 옳겠죠. 예. 근데 불안하죠. 보험사는 아이고 새로운 증거 없으면 안 돼. 항소해봤자 100대 빵 안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분이 항소심에서 준비서면을 잘 써내셨습니다. 준비서면 한번 볼까요? 준비서면 여기 있네요. 이분이 쓰신 거예요. 자, 이거 1심에서는 80대 20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안 보인다.
그리고 한 칸씩 한 칸씩 들어와야죠. 대각선으로 쑥 들어오면 되느냐. 여기서 백색 안전지대를 침범해서 들어왔고, 그리고 또 갑자기 두 개 차로 건너왔다. 근데 여기서 보면 블랙박스는 화각이 한 120도 정도 되지 않느냐. 사람 눈은 47도, 이거 어디에 47도라 되어 있나요? 일반적으로 사람 눈에 보이는 게 50mm. 렌즈 50mm가 사람 눈에 보이는 거랑 거의 같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47도라고 쓰셨네요. 화각 47도. 그게 50mm가 화각 50도, 네, 그 같을 거예요. 자, 사람 눈은 요만큼 보이는데 이거는 이만큼 보이지 않느냐? 3배나 보인다. 그리고 와이드하기 때문에 앞뒤가 멀어 보인다. 그래서 이게 실제보다 더 멀어 보이는데 이거 내 바로 코앞이다. 그리고 또 나한테는 옆에 딱 가리고 있는 게 많다. A필러도 가리고 있고 뭐 룸미도 가리고 있고 근데 블랙박스는 이 앞에 있지 뻥 뚫려 있지 않느냐. 블랙박스는 다 보이는데 내 눈은 안 보인다. 이걸 잘 쓰셨어요. 그리고 특히 2, 3m 앞에 있을 때는 그 왜곡 현상이 더 커진다. 예. 그래서 2, 3m 앞에 있을 때 내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 안 보인다. 안 보인다 뭐 어쩌란 얘기냐. 예, 원고 보도 참가에 잘 주장하셨습니다. 다시 영상 보실까요? 영상 보시면은 블랙박스엔 보이지만 자, 쭉 가서 요거요. 요게 바로 코앞이고요. 불박차원자는 여길 보는 거죠. 이게 내 눈에 안 들어오죠. 예, 내 눈에 여기서 나는 여기 관심이 없는 거죠. 여길 보는데 여기서 들어오면은 근데 이 블랙박스는 다 이렇게 찍는 거예요. 다 이게 찍히고 있지만 블랙박스가 그걸 주의 깊게 보는 건 아니죠. 블랙박스에 보인다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건 다르다라고 그렇게 준비서면을 써내셨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항소심에서 판결 선고됐습니다. 원고 보조 참가인 지난 5월 30일 날 판결이 선고됐는데요. 원고 패소부를 취소한다. 그럼 1심 판결을 변경했다는 건데요. 어떻게 변경했을까요? 쭉 이렇게 들어온 건데요. 그럼 좀 더 자세하게 항소심 판결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차로에서 1차로까지 쑥 들어왔다. 두 개 차로를 대각선으로 들어올 것을 예상하기 어렵다. 그리고 그 차가 바로 코앞에서 옆에 들어오는데 그때 내가 속도 줄여서 피할 수 있느냐? 그건 매우 어렵다. 그래서 피고 차량이 전적인 과실이다. 100대 빵이다. 너무나 당연한 100대 빵이죠. 이렇게 판결을 해야 되는데 항소심에서 어떤 판사들은 눈에 보이네. 예, 그 옛날에 남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그 블랙박스에 보이는 거지. 내 눈에 보이나. 이게 상식이죠. 준비서면 잘 써내셔갖고 100대 빵 받으셨습니다. 변호사님,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처음에 보험사가 비협조적이었어요. 예. 비협조적으로 항소 안 해주려고 그래서요. 그래서 변호사님, 한문철 TV에서 나홀로 소송 영상 참고하면서 준비서면 작성해서 그래서 100대 빵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보험사가 처음엔 항소 안 해주려고 했었죠. 왜 안 해주려고 했었나요? 근데 어떻게 항소했나요? 항소하면서 보험사 직원이 항소심에서 100대 빵 나올 거라 그랬나요? 아니면 똑같이 80대 20이야. 근데 당신이 항소해달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항소해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던가요. 그리고 불박자 보험사의 변호사도 항소 이유선언 또는 준비서면 써냈었는데 그거랑 질문작거랑 어느 게 더 낫게 써였던가요? 읽어보면 느낌이 오잖아요. 그리고 재판한 날 법원에 출석하셨나요? 재판에 가보니까 법원에서 어떤 분위기로 재판이 진행됐나요? 자, 그리고 나중에 100대 빵 판결 나온 다음에 처음에 항소 안 해주려고 했던 보험사 담당자에게 그 사람 뭐라 그러던가요? 똥 씹은 표정을 짓던가요? 전화하면 표정이 보이진 않지만 느낌이 있잖아요. 예. 그랬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1심과 다른 새로운 증거가 제시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아주 큰 보험사인데요. 센터장 28년 동안 내가 보험사 28년 다녔어. 이런 사건에서 100대 빵 나온 거 한 번도 못 봤어. 예. 28년 동안에 교통사고 처리에 있어서 이런 사건에서 100대 빵 나오는 거 한 번도 못 봤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제가 지점, 콜센터, 고객의 소리 등으로 항소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예, 그래서 막 그냥 전방위적으로 하니까 이제 억지로 항소해줬습니다.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100대 빵 나올 거라 그러던가요? 아니, 1심과 똑같이 80대 20 나올 거지만 그냥 억지로 항소하는 거라고 하던가요? 그랬더니 예, 제가 강력하게 요청해서 본사에서 항소 필요권으로 결재 득해서 겨우 진행되었습니다. 자, 누가 더 잘 썼나요? 글쎄요, 제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보험사의 변호사 쓴 항소 유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법원에 출석 갔나요? 1심에는 갔었는데 그날은 제가 법원에는 못 갔습니다. 예. 100대 빵 나온데 왜 보험사 직원이 뭐라고 그러던가요? 보험사 직원이 아무런 연락이 없다네요. 변호사님의 나홀로 소송편 보면서 준비서면 작성하는 게 많은 도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뭐 준비서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니 여기 내 눈에 보이는 거하고 블랙박스 다르다. 대각 쑥쑥 들어오는 거. 난 저 앞을 본다. 잘 쓰셨어요.
그러면 보험사 측에 보험사는 맨날 그러잖아요. 항소심은 변호사 선임하는 돈 많이 들어. 돈 몇백만 원 들어 그러는데 몇백만 원 들여서 몇백만 원 들였는지 100만 원 줬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변호사가 쓴 준비서면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준비서면 또는 항소유서죠. 예. 항소유서가 이게 준비서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항소유서를 써내고요. 나중에 필요하면 준비서면도 써내기도 하고요. 이 보조참가인은 준비서면 써냈고요. 결국 이 항소유서랑 준비서랑 같은 거예요. 항소유서 뭐라고 써냈을까요? 80대 20이라고 했다. 근데 이거 1차로에서 가고 있었는데 옆에서 쑥 들어왔다. 연속으로 급차로 변경했다. 그리고 불박차는 천천히 가고 있었다. 근데 갑자기 쑥 들어오면 나보고 어떻게 피하느냐. 그리고 이 경찰에서 상대 차를 1차량으로 했다. 그러니까 상대가 1차량은 경찰에서 51대 49도 1차량 하는 건데 경찰에서 상대가 1차량이니까 100대 빵 해줘라. 결론 80대 20 잘못이다. 100대 빵 해줘라. 변호사 몇 명? 예, 법무법인 어디에 변호사 몇 명 쫙 해갖고 제가 볼 때는 이거 한 70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알맹이가 없어요. 알맹이가. 본인이 쓴 게 보조참가인이 쓴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보조참가인이 쓴 건 100점. 그래서 여러분들 보험사에 맡기지 마시고요. 그냥 맡겨두고 물론 맡겨둬서 열심히 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타성에 젖어서요. 형식적으로 써냅니다. 자기 사건이 아니거든요. 이 변호사 3명인데요. 이 변호사 중에서 출석하는 사람이 맨날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그냥 가면서 시간 되는 사람 가거든요. 내용도 제대로 모르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인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법무법인에 변호사 여러 명 있죠. 여러 명 있으면 헛개비예요. 헛개비. 한 사람 있으면 한 사람이 다 하는데요. 여러 명 있으면 여러 명 있으면 아무나 하나 나와도 된다는 거예요. 주인의식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본인입니다. 본인. 그래서 본인이 보조참가에서 주인으로 열심히 싸워야 그래야 이런 100대 빵 판결이 나오는 겁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분께 선물 드려야 될 텐데요. 무슨 선물 드릴까요? 블랙박스가 좀 깔끔한가? 블랙박스 시원치 않네. 블랙박스 시원치 않네요. 네. 블랙박스가 시커멓고 깔끔하지가 않네요. 예. 화질이 깔끔한 지네 시스템의 페달 블랙박스 3채널 급발진 대비하시는 페달 블랙박스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야구 모자, 방광 모자, 야구 모자 2개, 그다음에 요 모자도 2개에서 4개 모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방도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100대 빵. 근데 보험사는 아니야 100대 빵 안 나와. 28년 동안에 내가 센터장 하면서 28년 동안에 나는 이런 거 100대 빵 한 번도 못 봤어. 보여줬잖아요. 예. 가방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요거 이렇게 2개. 예. 이거 밤에 들고 다니시면요. 이거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몇 명 없어요. 왜냐? 제가 만든 것밖에 없잖아요. 2,000개 만들어갖고 지금 현재 제가 나눠드린 게 절반이 안 됩니다. 대한민국 전체에서 1,000명 안에 드시는 겁니다. 양쪽에 인도가 있습니다. 왕복 2차로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 자, 저 앞에 사람들이 있어서 빵해요. 비키라고 빵 했더니 도로잖아요. 뭐 하세요? 뭐예요? 빵빵하세요. 도로잖아. 아니 근데 저기 멀리서 하는데. 아니 도로잖아. 그런 거 알아요? 죄송합니다. 야, 저기요. 뭐. 야, 왜 아니 아니. 실수했잖아. 아주 쉽게 됐어요. 야, 그러니까 다리 다쳐가지고 조금. 제가 어떻게 알아요? 천천히 비켰는데 왜 빵빵거렸어요? 아니 아저씨. 그러니까 빵빵 대인 건 알겠어요. 아저씨, 알겠습니다. 갈게요. 그냥 갈게요. 네. 지금 차길에 사람이 있어서요. 예, 차도에 사람이 있어서 빵빵 됐어요. 빵빵 됐으니 왜 빵빵 되냐고 시비가 됐어요. 그리고 아마 누가 십자인대 수술을 해서 빨리 못 움직이나 봐요. 천천히 움직이는 거. 나 십자인대 수술했잖아.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런데 마지막에요.
천천히 비켰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 아유, 근데 왜 깜빡거렸어요? 아니 아저씨. 그러니까 빡빡대인 건 아저씨, 알겠어요. 알겠어요. 갈게요. 자, 알겠어요. 그냥 갈게요. 예. 아, 나 이제 더 이상 시비 걸기 싫어. 나 더 이상 얘기 안 할래. 그냥 갈게요. 그냥 갈게요. 그냥 갈게요. 예. 그냥 갈게요. 하는데, 하면서 다쳤대요. 두 사람이 다쳤대요. 어디에 부딪혔을까요? 예, 그래서 하는데, 자, 다시 한번. 근데 왜 깜빡거렸어요? 아니 아저씨. 그러니까 빡빡대인 건 아저씨, 알겠어요. 알겠어요. 갈게요. 그냥 갈게요. 네. 하면서, 하면서 어디가 부딪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분한테 여쭤봅니다. 자, 저는 인지를 못해 자세히 모르겠는데 아마 조수석 쪽에 계신 분이 뭐 부딪힌 거, 뭐 접촉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4명 중 누가 다쳤다고 그러나요? 어디에 부딪혔다고 그러나요? 2명이 다쳤다고 그러고요. CCTV는 아직까지 확보를 못했습니다. 아, 부딪힌 느낌이 있었나요? 차가 덜컹하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 주위에서도 계속 큰 소리로 얘기하고 있었고요. 예. 아, CCTV 영상 확인했는데 조수석에 계신 분이 차에 기대어 있다가 부딪혔다고 진술한 것 같습니다. 기대어 있다가 부딪혔다? 기대어 있으면 차가 가면은 살짝 기대는 차가 가면은 그걸 다치나? 부딪힌 게 아니라 가면서 하여튼간 자, 이번 사고 지금 뺑소니로 문제되어 있는데요. 자, 출발하면서 서 있던 차량과 부딪혔다면 뺑소니다. 하여튼 접촉만 있었으면 뺑소니다. 다툼을 그만두고 나 현장을 벗어나기 위함이었고 나 부딪힌 거 몰랐다. 내가 자꾸 막 시비 걸려니까 나 그냥 갈게요. 그래서 차 두드리고 너 가지마 하는 줄 알았지. 나 부딪혀서 그런지 몰랐다. 모르고 갔으면 뺑소니 아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투표 시작. 네, 뺑소니 아니다. 몰랐으면 부딪힌 거 몰라서 뺑소니 아니다가 100%입니다. 지금처럼 상대로 4명이나 있죠. 4명이나 있고 좀 이렇게 다소 좀 험하게 얘기하면 나중에 싸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나 그냥 갈게요. 가는데 가려고 그러면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가는데 뒤에 두들기면은 너 가지마 그러는 줄 알았지 어디 부딪혀서 그랬다는 생각을 못 하겠죠. 이번 사고는 모르고 갔으면 뺑소니가 아니어야 된다는 의견인데요. 네, 경찰에서 제대로 판단하기를 그리고 나중에 결과 꼭 알려주십시오. 신호대기 하다가 어떤 할머니께서 위험하게 무단횡단하는 걸 보시게 됩니다. 저기 할머니 저기 가시죠? 신호 바뀐 저 버스가 오는 곳에서 신호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가시나요, 저 할머니가? 대각선으로 가시나요? 저 횡단보도 빨간불인데 지금 또 차들이 또 오네. 이제 직진하는 차들이 있는데 어떤 차는 가고 저 할머니 저기까지 건너가셨어요. 다 건너가셨어요. 그 다음에 또 저쪽에 또 저길 건너가시나요? 좀 있으면 저기도 신호 바뀔 텐데 저 넓은 길을 저 우회전하는 차가 한 대 있습니다. 저 우회전하는 차가 한 대 차를 세웁니다. 예, 지금 세우고 있네요. 그리고 차에서 운전자 내립니다. 내려서 이거 할머니. 신호 바뀔 때 됐어. 네, 신호. 예. 네. 지금 신호 바뀌었잖아요. 저쪽도 바뀌었어요. 저쪽도 바뀌었는데 전방에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규정 속도 20km 구간입니다. 아이고 할머니 왜 그러셨어요? 저렇게 도와주신 저 젠틀맨 아주 멋지신 분입니다. 하지만 할머니 신호 위반하지 마세요. 오늘 동아일보 보니까요. 의정부시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서울시 그리고 몇 군데로 이제 확대된 게 있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빨간불이 몇 초 남았는지. 그러니까 노인분들한테 자 빨간불 이제 곧 있으면 녹색 신호 들어올 거야. 그럼 건널 준비하세요. 그리고 딱 들어오자마자 바로 건너세요. 근데 노인분들은요. 신호 들어오자마자 건너도 다 못 건너요. 신호가 좀 여유가 있으면 건널 수 있는데요. 아주 타이트하면은 절반 정도 건너가면 바뀝니다. 네. 저 사람들은 보통 한 60 내지 70cm 걷잖아요. 한 발자국이. 그런데 노인분들은요.
다리 불편하신 분들 종종 야, 신발 하나씩 그럼 얼마예요? 30cm밖에 못 걷잖아요. 그리고 이게 빨리빨리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성인들보다 3분의 1도 못 가요. 일반 건강한 사람보다요. 그래서 이 노인분들의 그 횡단보도 그 적색 신호 남은 시간 빨간불이 몇 초 남았습니다. 그거 갖고는 안 돼요. 갖고는 안 되고 저는 저 노인분들을 위해서 노노 케어. 노인이 노인을 케어한다. 70 넘으신 분들 중에서 건강하신 분들 계시죠? 그분들께서 어린이 그 초등학교 앞에서 녹색 어머니처럼요. 그 노인분들이 이제 깃발 들고 그리고 중간에 횡단보도 중간쯤에요. 작은 여기쯤에 안전지대를 만드는 거예요. 교통섬 작게. 그래서 거기 잠깐 계시다가 반밖에 못 가니까요. 그 다음에 또 건네드리고 그럴 때 이렇게 젠틀맨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 교통 봉사하시는 분이요. 그리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시간당 예를 들어서요. 시간당 뭐 10,000원을 드린다든가. 10,000원 너무 적은가? 10,000원이면 노인분들한테 손 들 거예요. 그게 4시간 일하면 40,000원씩 준다든가. 그래서 한 3교대로 해갖고 그러면 그분들의 일자리 창출도 될 거고요. 그리고 노인들을 갖다 또 보호할 수도 있고요. 그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지난번에 행정안전부에서 워크숍 할 때도 제가 그 강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서울시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돈 안 들이고 노인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데요. 아직까지는 답이 없네요. 네,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변호사님 조금 더 거기다 좀 어떻게 좀 디테일하게 어떻게 하면 더 좋겠습니까? 저한테 좀 물어봐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아무 데서 연락 온 게 없습니다.